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68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그만할게. 65 손주를 봐주던 엄마가 딸에게 한 말입니다. 니들이 하는 거 내가 다 가르쳤어. 72 스마트폰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학교 못 나와도 너 키운 건 나야. 69 대학 나온 딸을 둔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손님 대접은 받아도 하인 취급은 안 받아. 66 명절 아침 부엌에서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이 5마디 평생 참고 살던 부모들이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후에 모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 딸은 엄마, 그럼 손주는 누가 봐요? 라고만 묻습니다. 은행 앱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합니다. 카톡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엄마, 왜 안 읽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뭐해요?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명절에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준비했는데 엄마, 음식은 맛이 없어졌어. 배달시킬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손주 이유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다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는 말을 또 듣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면서도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졌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나만 이런 대접받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좀 더 참아야지.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솔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고프던 시절을 견뎌내고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자식만큼은 공부시키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자식 학원비, 결혼자금 마련하느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엄마는 몰라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시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무릎은 아픈데 손주는 봐야 하고 허리는 아픈데 김치는 담가야 하고 눈은 침침한데 카톡 답장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니까 당연하지 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이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 말을 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있는 곳을 통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분들,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께도 이 채널을 알려주세요. 함께 들으면 더 큰 용기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올해 68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며느리를 위해 손주 돌봄은 물론 집안일도 함께 거들고 있지요. 어느 날 순자 씨는 도리가 지난 손주를 위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근과 소고기를 곱게 갈아 죽을 쓰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응, 우리 강이 이유식 만들고 있어. 며느리가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너무 곱게 갈면 안 좋대요. 씹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육아책에 나와 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이 되어 감기에는 미음이 좋아. 소화도 잘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물을 많이 먹이고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한대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 자녀를 건강하게 키운 자신의 경험이 하루아침에 옛날 것,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손주가 밥을 안 먹어 걱정된 순자 씨가 애미야, 예전에 애들이 안 먹을 때는 이라고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제 친구들도 다 다른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도 배우려고 해. 새로운 방식도 들어보고 싶어. 근데 내가 해온 것도 다 쓸모없는 건 아니야. 3명을 키웠어. 다 건강하게 컸고. 그게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했네요.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방식도 들어볼게요. 라고 먼저 물어왔고 순자 씨도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나도 배워보고 싶어. 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이유식을 만듭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방법과 순자 씨의 경험이 섞여서 손주는 두 세대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비슷한 말을 들으며 참고 계십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무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각의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만들지요. 말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덧붙이세요. 나도 배우려고 해. 근데 내가 해온 것도 다 쓸모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집불통 노인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참고 계시니까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한 번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그만할게. 65살 박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의 딸 내외는 맞벌이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손주 돌봄은 영희 씨의 몫이 되었지요. 아침 7시에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깨우고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고 저녁 8시까지 돌봅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손주를 볼 수 있고 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그런데 딸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 저녁 반찬도 좀 만들어놔요.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요. 엄마, 마트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엄마, 이것도 좀, 저것도 좀. 어느 날 영희 씨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기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그만할게. 전화 너머로 당황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손주는 봐줄게. 엄마도 손주가 예뻐. 근데 너희 집 가정부는 아니야.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무릎이 안 좋대. 무리하지 말래. 이제 엄마도 이른이 가까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딸은 가사 도우미를 구했고 영희 씨와 상의해서 손주 돌봄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월, 화, 목, 금만 봐주고 수요일은 영희 씨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수요일 오후, 영희 씨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영화도 보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갖고 나니 손주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딸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도 행복해야 손주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을요. 손주 육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삶도 소중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선을 그으세요. 손주는 봐줄게. 하지만 집안일까지는 못해. 또는 평일 중 하루는 내 시간을 가질게. 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도 잘 돌볼 수 있고 자식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이해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속 해주시니까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한 번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자식들도 생각을 바꿉니다. 손주 육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삶도 소중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선을 그으세요. 손주는 봐줄게. 하지만 집안일까지는 못해. 또는 평일 중 하루는 내 시간을 가질게. 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이해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속 해주시니까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한 번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자식들도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도 잘 돌볼 수 있고 자식도 도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니들이 아는 거 내가 다 가르쳤어. 72 최기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기철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은행도 병원 예약도 택시 부르는 것도 전부 폰으로 해야 합니다. 기철 씨는 아들에게 물어가며 하나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 앱으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황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들이 다가와 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기철 씨는 아무 말 없이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들이야. 능거 내가 다 가르쳤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숟가락 쓰는 법, 글자 읽는 법, 세상 사는 법. 다 내가 가르친 거야. 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아버지가 뒤에서 몇 번을 넘어지며 받쳐줬는지 기억하니? 폰 하나 못한다고 아버지를 무시할 자격은 없어.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아들이 천천히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이번엔 한숨 없이 마치 기철 씨가 옛날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듯 천천히.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잘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잘하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 기철 씨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기철 씨는 이제 혼자서도 은행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그날 저녁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상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폰도 어렵고 컴퓨터도 어렵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한숨 쉬는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데 배울 시간 없이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힘들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 니들이 아는 거 내가 다 가르쳤어.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 역할이 바뀌어도 존중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우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여러 번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배우려는 노력은 보여주세요. 메모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성의를 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학교 못 나와도 너 키운 건 나야. 69 정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자 씨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딸만큼은 배우게 하고 싶었거든요. 딸은 미자 씨의 바람대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자 씨는 늘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이야기하다가도 엄마는 몰라요. 로 대화를 끊어버리고 경제 얘기만 나오면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라는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실제로 딸이 더 많이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미자 씨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부동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자 씨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 라고 말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경제를 몰라서 그래. 단순히 집값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에 미자 씨는 참았던 것을 쏟아냈습니다. 학교 못 나와도 너 키운 건 나야. 딸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건 가난해서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네가 다닌 그 학교 등록금 누가 벌었는데 지금 나한테 그래? 시장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내가 공부했어. 책은 못 읽어도 세상 이치는 알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 후로 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엄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먼저 물어왔고 미자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은 딸이 신문 기사를 읽어주고 미자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경제 감각,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지혜들. 엄마 얘기가 책보다 더 재미있어요. 딸의 말에 미자 씨는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어도 삶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학력 때문에 주눅 드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자식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괜히 내가 모자란 사람 같고 자식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죠. 하지만 학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그 속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어떤 학위보다 소중합니다. 학교 못 나와도 너 키운 건 나야. 이 말은 자식에게 빚을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배움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당신도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가 배우지 못한 건 기회가 없어서였고 그 기회를 너에게 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책으로 배운 것도 소중하지만 삶으로 배운 것도 소중해. 우리 서로 배우자. 이렇게 말하면 세대 간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책에서 배운 지식을 알려주고 여러분은 삶에서 배운 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5번째 이야기. 손님 대접은 받아도 하인 취급은 안 받아. 66 이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에겐 결혼한 자녀가 셋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만 명절만큼은 모입니다. 명절 아침 영숙 씨는 6시부터 부엌에 섭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참습니다. 1년에 몇 번 모이지도 않는데 이것도 못해주나 싶어서요. 자녀들은 10시가 넘어서야 하나둘 일어납니다. 거실에 모여 TV를 보거나 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엄마, 고기 좀 더 구워줘요. 엄마,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시키는 것만 많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례상을 혼자 차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큰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늙어서 그런가 맛이 예전 같지 않네. 그 순간 영숙 씨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님 대접은 받아도 하인 취급은 안 받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일은 가까운 엄마한테 시키기만 하고 비난만 하면 그게 자식이니? 이제 너희가 직접 해. 나도 이제 못하겠어. 며느리와 딸들이 어색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는데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음식 데우는 소리. 서툴지만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나오세요. 다음 명절 큰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할게요. 편히 오세요. 그날 영숙 씨는 처음으로 명절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준비한 음식은 좀 서툴렀지만 함께 웃으며 먹는 밥상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들이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명절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느라 허리 아프고 다 차려놓으면 자식들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고마운 말은커녕 맛이 별로네.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만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손님 대접은 받아도 하인 취급은 안 받아.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평생 자식들 챙기며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은 가까운 나이에도 명절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건 무리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어른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명절은 함께 준비하자. 엄마도 나이가 있어. 너희가 나눠서 해줘.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큰 며느리는 전 부치는 거, 작은 며느리는 나물 무치는 거, 딸은 설거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서툴 겁니다. 전도 좀 타고 간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은 배웁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해보니 어려운 걸 알게 되고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러나야 자식들이 성장합니다. 계속해 주시면 자식들은 평생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그만할게. 니들이 아는 거 내가 다 가르쳤어. 학교 못 나와도 너 키운 건 나야.
손님 대접은 받아도 하인 취급은 안 받아. 이 5가지 문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선 긋기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섭섭해할까봐 걱정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관계가 나빠지는 건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참고, 삼키고, 속으로만 끙끙 앓을 때 관계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놀랄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존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참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5분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용기를 내서 한마디를 했고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이유식을 만들고 딸에게 엄마,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들에게 아버지 잘하셨어요. 라는 칭찬을 듣고 딸에게 엄마 얘기가 책보다 재미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절에는 자식들이 어머니 편히 오세요. 라며 먼저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를 내지 마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내용보다 감정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넌 항상 나를 무시해. 같은 추상적인 말보다는 아까 그 말투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내 감정을 표현하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나. 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서운했어. 하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제 안 해.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번 선을 그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자식들은 엄마 또 저러시네 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혹은 이미 넘긴 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고 자식들을 키우며 희생한 세월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한정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무리하게 참으면서 해주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하며 주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걸 그냥 두면 자식들은 평생 미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선을 그어줘야 자식들도 성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은 못하겠어. 용기가 안 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무시하는 말투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해 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건 내가 하기 어려워 라고 거절해보세요. 처음엔 떨릴 겁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요.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은 당당해집니다. 혹시 말을 꺼냈는데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말했다고 바로 변하는 자식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나이가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둘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느꼈어. 그게 계속 반복되면 엄마는 힘들어. 셋째, 시간을 주세요. 어떤 자식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생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참아주시니까 갑자기 달라진 부모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말로만 하고 행동은 예전 그대로면 자식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했으면 실천하세요. 이제 명절 음식은 함께 준비하자. 고 했으면 실제로 혼자 다 하지 마세요. 손주는 오후 6시까지만 봐줄게. 라고 했으면 6시에는 집에 가세요.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배움의 시작입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알게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를요. 그래도 걱정되시죠? 혹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싫어하면 이런 생각 드시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처럼 계속 참고 산다면 관계가 정말 좋을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이고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하거나 아니면 평생 마음의 병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지금 용기 내서 말한다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서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계. 부모라서 무조건 참아야 하고 자식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5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두 용기를 냈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긴장되고 불편했지만 결국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배고플 때도 자식 먼저 먹이고 아플 때도 병원비 아껴 자식 학원비 냈습니다. 추울 때도 자식 옷 먼저 사주고 힘들 때도 자식 앞에선 웃으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무리하게 참으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에게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당신이 아는 거 내가 다 가르쳤어. 학교 못 나와도 너 키운 건 나야. 손님 대접은 받아도 하인 취급은 안 받아. 이 5가지 문장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문장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무한정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따뜻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러면 관계는 바뀝니다.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바꾸는 5가지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